한 70대 여성이 비극 속에서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깊은 상실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남편이 떠나고 이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 둘만 보고 사셨다고 해요. 아들은 늘 속을 썩였지만 딸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였죠. 특히 고아였던 사위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부모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했다고 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부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완벽한 집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끔찍한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이사갈 집에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한 가족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서에는 아이를 잃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모에게 불길한 문자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머니는 사위마저 딸을 따라갈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찾아 헤맨 끝에 믿기 힘든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슬픔에 잠식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어머니는 사위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죽음의 문턱에 선 사위를 구해냈습니다. 유서에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죠. 이제 자네가 내 유일한 아들이니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그는 조금씩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극으로 맺어진 이 인연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 지키며 살겠다고요? 이들의 이야기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화제의 사연을 모아 다양한 입장에서 재조명해보는 사연 공감입니다.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연 속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이 되실지 함께 오늘의 사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모든 걸 잃고 나서도 마지막에 남은 단 한 명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모든 걸 걸어야만 했던 한 70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 또 남편까지 모두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이분은 정말 꿋꿋하게 버텨내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제 눈물겨운 세월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그 약속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겐 아들과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었죠. 정말 평생을 바쳐서 자식들을 키워냈지만 이 두 아이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첫째였던 아들은 늘 부모를 원망하면서 돈만 달라고 했어요. 사업한다, 뭐 한다 핑계를 대면서 집안의 돈을 계속해서 가져다 썼죠. 그런데 딸은 정반대였습니다.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주곤 했어요. 이 딸이 바로 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던 거죠. 그러던 딸이 꼭 자기 자신을 닮은 것 같은 참 착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자랐던 사위는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싹싹하게 다가왔어요. 부부는 그런 사위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꼈고 그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했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극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건 이 모든 비극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또 잔인하게 닥쳤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진 딸 부부는요,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 바로 그날, 평생을 모은 돈으로 계약한 그 집이 전세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충격으로 딸은 그만 아이를 유산했고,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전세 사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제도인 전세에 그 큰 보증금을 노린 범죄인데요. 피해자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건 물론이고 삶의 터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딸과 사위 역시 그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던 겁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너무 잔인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하늘로 가서 우리 아이 곁을 지켜주려 해.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그 깊은 절망과 죄책감이 남겨진 어머니와 남편의 가슴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어머니는 또 다른 공포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이번에는 사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딸의 장례를 치른 지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사위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이런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위마저 딸을 따라갈까봐 어머니의 심장은 정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봐도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피가 마르는 듯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위를 봤다는 동생의 전화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어디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 온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그를 붙잡고 울부짖어도 그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술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이 그가 밤마다 잠꼬대로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사위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그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그의 영혼은 여전히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아내를 잃은 그 엄청난 충격이 제때 치료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만성화되고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물지 못한 상처가 그의 정신 안에서 계속 곪고 썩어 들어간 거죠.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는 꿈에서 딸을 봤다고 합니다. 딸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울고만 있었대요. 너무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깼는데 사위방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문을 연 그 순간 사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119에 신고했고 간신히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눈물로 얼룩진 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께 짐이 될 뿐입니다. 혼자 무서워하고 있을 아내에게 가겠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이 결국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다행히 사위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밤의 끔찍한 비극은 두 사람이 이 고통 속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사위에게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자네는 짐이 아니야. 자네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 거라고. 자네마저 가버리면 나한테는 대체 누가 남겠나.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사위도 무너지고 사위가 무너지면 나 또한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된다는 걸요.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그 절규를 들은 사위는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전처럼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뒤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사위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장모님을
제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날 두 사람은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짜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 전쯤에요. 돈을 달라고 찾아온 친아들이 어머니를 위협하자 새아들이 그 앞을 딱 막아줬습니다.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는 당신보다 내가 진짜 가족입니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의 그 단호한 모습에 친아들은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은 함께 외식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떠난 딸과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눈물 짓는 날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면서 무너지지 않고 함께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면 포기하기보다는 당신 곁에 아직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버텨낸다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한 편의 인생 사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바로 이어서 만나볼 영상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인기 댓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공간에 남겨진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누군가의 아주 깊은 슬픔에서 시작해서요. 그게 분노로 바뀌고 또 삶에 대한 간절한 외침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발견하는 어떤 온기까지 이 짧은 글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어떤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랑 같이 천천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의 슬픔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떻게 분노와 심판에 대한 요구로 변해가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희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라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삶이 남긴 그 구체적인 기억들이 슬픔을 얼마나 더 아프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부모님 용돈도 주는 착한 딸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눈물이 나네요. 이 한 문장에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착한 딸이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부모님을 챙겼던 그 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 그래서 허망하게 가다니 라는 이 말이 듣는 우리 마음까지 아프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소중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는 깊은 애도인 거죠. 그런데요, 이런 개인적인 슬픔은 때로 아주 큰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실 앞에서 그 원인을 향한 분노와 정의를 바라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슬픔의 감정이 분노로 바뀌는 게 느껴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뇌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잖아요. 이 질문은 결국 인간의 법을 넘어선 천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요. 어쩌면 이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정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천벌이라는 막연한 심판을 원했던 마음이 이제는 사형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살인자라고요. 이분들에게 이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목소리에 또 다른 분이 힘을 실어줍니다. 왜 사기가 살인과 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 가정과 생떼 같은 목숨을 저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분노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으면서 감정은 더 단단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이 한 문장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사기는 살인이다. 이건 법적인 정의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겪는 그 고통의 무게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겠죠. 삶의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곧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그런 절규인 셈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다 쏟아내고 나면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다음 목소리들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붙잡으려고 하는 아주 간절한 외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서는 정말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먼저 간 사람을 봐서라도 라는 이유가 붙어 있죠. 남겨진 사람의 삶이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가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붙은 저 제발요 라는 한마디에서 그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번엔 조금은 결이 다른 목소리예요. 더 직접적이고 어쩌면 좀 투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왜 죽어? 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엄마라는 존재,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이야기하죠. 어떻게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버텨낼 이유를 찾아주려는 그런 필사적인 노역처럼 들립니다. 결국 이 두 목소리를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남겨진 가족이나 막연한 희망을 위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모두가 각자의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버텨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슬픔, 분노,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깊은 고민들 속에서요. 우리는 가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곤 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목소리가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장모와 사위지간에 흔치 않은 정말 눈물나게 하는 사연이네요. 사위가 뱃속에서 나온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낫네요. 앞으로는 두 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보다가도요, 우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선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예상치 못한 한 줄기 빛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렇게 몇 개의 짧은 댓글들을 통해서 슬픔, 분노, 절망, 그리고 희망이라는 아주 큰 감정의 파도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익명의 공간에 남겨진 이 목소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한 줄의 글은 과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이야기가 마음에 더 깊은 파동을 남기기도 하죠. 오늘은 한 가족의 보이지 않는 사연에 남겨진 6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슬픔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하나의 이야기에 남겨진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 글자들이 품고 있는 낯선 이들의 감정 속으로 조용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사연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위의 깊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위가 딸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우면 정신줄을 놓고 따라가려 했는지 눈물 나네요. 이 세상 남자들이 본받아야 할 위인전 같은 사연이네요. 아들 같은 사위분과 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슬픔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 자체를 흔드는 그 순간을 이분은 보고 있는 거죠. 이 댓글은 사위의 그 마음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마치 한편의 위인전처럼 숭고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위의 딸을 향한 일편단심 순애보에 가슴이 멍하고 아픕니다. 간발의 차이로 사위를 살린 장모님의 헌신적이고 애틋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슴이 멍해지는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선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죠.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사위를 살려낸 장모님. 이 비극 속에서 또 다른 헌신을 발견하고 거기에 깊은 감사를 보내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댓글을 남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어쩌면 가장 가슴 아팠을지도 모르는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 대신에 아들 같은 사위라도 남았으니 정말 다행이네요.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응원합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 그리고 아들 같은 사위. 바로 이 댓글에서부터 그 선명한 대조가 시작돼요.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고 남겨진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네요. 친아들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진짜 아들입니다. 정말 짧은 문장이죠.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들립니다. 가족이라는 게 과연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은 아무리 해줘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부모 탓만 하고. 참. 이 문장 끝에 있는 참이라는 한 글자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친아들을 향한 오랜 실망감,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마치 깊은 한숨이 이 문장 끝에 그대로 달려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보세요. 댓글들을 모아보니까요. 이렇게 두 모습이 선명하게 나뉘어요. 한쪽은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한 진짜 아들이라 불리는 사위.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감사는 모르고 부모 탓만 하는 다른 아들인 친아들이죠. 이 너무나도 다른 두 모습이 바로 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이 느낀 가장 큰 감정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을 하늘로 보내신 엄마의 마음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젠 사위와 건강 생기시며 오래오래 항상 행복하세요. 마지막 댓글은 그 슬픔의 깊이를 감히 다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섣부른 위로 대신에요. 그저 한 걸음 뒤에서 남겨진 분들의 시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라고, 오래오래 행복하시라고, 정말 따뜻한 기도처럼 들리네요. 이렇게 6개의 마음을 따라와 보니 결국 하나의 질문이 우리 앞에 남습니다. 혈연을 넘어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관계, 과연 우리에게 가족이란 진정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사연과 그에 대한 댓글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로 사연 속 주인공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공감을 더하고 싶은 사연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